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 생가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교재 37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86페이지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의복과 침상 청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의복 관리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 관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의복은 체온 조절이라든지 신체 청결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의복을 입어서 자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의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의복을 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맞게 의복을 입어서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의복 관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보시면 우리 속옷은 매일 갈아입도록 하는 게 좋고요. 더러워진 의류 같은 것은 다른 그 옷과 구별해서 애벌빨래를 해서 세탁물 주머니에 넣고 세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옷은 세탁 방법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얼룩이라든지 더러움이 심한 것들은 즉시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것은 즉시 세탁한다. 그 다음에 새 옷은 세탁 후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사람들을 가족 중에 누구하고 구분해서 세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류를 버릴 때에도 대상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자주 입는 옷 같은 경우는 수납장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곳에 앞쪽에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추가 떨어지거나 옷이 뜯긴 자리가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걸 수선해 두고 모직물에는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을 수선해 주고요. 수선해도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복의 선택 및 관리를 보게 되면 우리 의복은 가볍고 느슨하고 보온성이 좋아야 되고 입고 벗는 것이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고 장식은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 저녁 때 같은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밝은 색으로, 부분적으로 밝은 색이 들어가는 옷이 선택해서 남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것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고 뒤쪽이 막혀 있고,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말 같은 경우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양말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속옷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흡수성이 좋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되고, 그리고 입어서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침상 청결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네, 침상 정리 시 침상 정리를 할 때도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침실에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 코드라든지 물건 것들이 흩어져 있으면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 손이 닿는 위치에 더해서 그런 것들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팔을 뻗친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손이 닿는 위치에 물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하고 용기에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찾기 쉽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선택 및 정리에서 보시면 이불 같은 걸 선택할 때는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불 커버 같은 것은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면 제품. 가볍고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는 거, 두껍고 무거운 거. 노인분들은 두껍고 무거우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아주 가벼운 것이 좋고요. 그리고 햇빛에 말리면 우리 자외선에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해주는데, 그래서 햇볕이 가장 좋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경이 좋고요. 그리고 오리털 같은 경우는 그늘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양모라든지 오리털 같은 것은 그늘에 말리고
이쁜 햇볕에 오전에서 10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는 아주 단단하고 탄력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력이 뛰어나고 습기 배출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너무 폭신하게 되면은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고 탄력성이 좋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좋고요. 안 나오네요. 습기 배출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말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리도록 하고, 네. 이것은 말리는 이유는 뭡니까? 세균이나 진드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균이나 최소의 한 번에 한 달 햇볕에 자주 말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린넨유 같은 경우는 시트 소재를 보시면 보통 시트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한 장으로 요 매트리스를 다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하고요. 크기는. 그리고 소재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이 면이 좋다. 옅은 색, 진하지 않은 옅은 색. 그리고 시트의 길이는 이나 폭이라든지 모두 요 트리스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하고요. 소재가 두껍거나 풀이 먹이거나 재봉성이 있는 것은 욕창이 너무 딱딱하고 거칠기 때문에 욕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와상 대상자 같은 경우는 친구를 반듯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주름 같은 것은 대상자의 혈액순환을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욕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친구는 시트 같은 거 판판하게 주름이 없이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3일이나 5일 정도에 한 번에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시트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환해 주는 것이 좋죠. 네, 수시로 교환 중에도 먼지가 발생해서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그리고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다고 했습니다.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 그리고 재질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메밀 껍질이라는 식물 종자 같은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깃털이나 솜털은 너무 푹신한 베개 같은 경우는 머리와 목이 파묻혀가지고 경추의 곡선에 유지하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목침이나 돌 같은 것도 너무 딱딱한 베개는 목 근육에 골격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적당한 형태가 유지되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메밀이라든지 식물의 종자 같은 것이 좋고요. 그리고 베개 같은 게 2~3개로 정도를 준비해서 머리 외에도 우리가 보통 체위 변경할 때 지지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치기를 할 때 등 쪽에다 치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벽을 넣어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든지 그리고 팔과 팔 사이에 또 해줘서 이렇게 지지대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폭은 어깨 폭에 20에서 3cm 정도 더 넓게 해주시고 딱딱한 정도는 기호에 따라 조정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탁하기 기본 원칙 보시면 세탁하기 기본 원칙은 이것도 어떤 것이든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의 습관이나 대상자가 결정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탁 같은 것은 세탁 방법에 따라 해야 되고 그리고 세탁물 상태를 확인하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 후에 할 수 있도록 세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탁물에 실금이나 하열 같은 것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 시간은 섬유의 종류나 오염의 정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의료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오염이 심할 때에는 불리거나 부분 세탁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애벌빨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탁물은 옷감의 종류와 색상, 세탁 방법에 따라 분리해서 세탁하고 손질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거 똑같이 그래서 이거 세탁 표시 방법과 따른 세탁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탁 방법에 맞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알맞은 세제를 선택하고 적당량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 방법에는 분리기가 있는데 분리기 같은 경우는 오염이 심한 경우에 분해 효소라든지 바이오 세정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라든지 고형빈으로 가볍게 문지른 후에 불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애벌 빨래는 본 세탁 전에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미리 세탁하는 애벌 세탁 코스입니다. 그래서 본 세탁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고요. 특히 오염된 빨래라든지 와이셔츠 소매 같은 데 부분 그리나 또는 목 부분에 찌든 때 같은 것을 오염 부분에 가루 세제라든지 얼룩 세제 같은 것을 묻혀서 살살 비벼주면은 깨끗하게 빨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얼룩이 묻었을 때는 비비는 것은 좋지 않고요. 얼룩이 묻었을 때 비비는 것은 좋지 않고 잘못 비비면은 오히려 얼룩 범위를 넓게 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퍼질 수가 있으니까 얼룩 비비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얼룩이 있을 때 즉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옷감이 상하지 않았는지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는지에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얼룩을 뺄 때 보면은 얼룩을 빼는 것은 무명천에 두세 개를 깔고 나서 그 위에서 얼룩 세제를 묻힌 다음에 천이나 브러쉬로 부드럽게 얼룩이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룩을 뺄 때는 그 다음에 커피 얼룩 같은 경우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칫솔로 얼굴룩 부분 살살 문질러서 제거한 후에 충분히 헹구거나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에 세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이라든지 이것은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 별 수 있으면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고요. 땀이 묻은 부위를 두 장의 수건 사이에 끼워서 땀이 수건으로 옮겨가게 한 다음에 세제로 세탁하는 건데 겨드랑이와 같이 얼룩이 심한 부위는 온수에 과탄산 소다와 주방제 세제를 1대1로 넣어서 두세 시간 담가는 후에 헹궈 주는 것이 좋답니다. 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립스틱은 보통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서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립스틱 자국 위에 버터를 살짝 묻혀서 톡톡 두드린 후에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이 지운 후에 중성세제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보통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라든지 스킨을 화장솜에 적셔서 얼룩을 톡톡 두드려주고 비눗물을 씻으면 얼룩이 번져서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나 스킨을 화장솜에 적셔서 두드려 준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눗물로 씻으면 안 되고요. 네. 튀김 기름 같은 경우는 얼룩이 묻은 부위에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를 하는 것이 좋고요.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경우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기는 면직물 속옷이나 행주, 걸레 등을 삶아서 삶게 되면 때도 잘 빠지고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하고 나서 합성세제나 비눗물에 세탁물이 반쯤 정도 잠길 정도로 넣고 삶아줘야 되고 그리고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색이 빠질 수 있는 옷감 같은 경우는 비닐봉투에 각각 넣어서 다른 제품하고 용기에 넣어서 삶아야 되는데 그때도 3년 동안에 그것이 용기가 바닥이나 옆에 붙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탈수하기는 우리가 의료에 따라서 조절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헹구기 같은 경우는 냄새가 심한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 헹군 후에 붕산수에 담가서 헹구지 않고 탈수하면서 말리면은 냄새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냄새가 없어지니까 해주고요. 그리고 헹구기는 시간과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헹구기 전에 세탁물의 비눗기를 먼저 탈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2, 3회 헹구고 마지막 헹구기에서 섬유 유연제를 헹구면 감촉이 부드러워집니다. 의류가. 네. 그 다음에 건조하기는 보통 흰색 면질물 같은 경우는 햇볕에 건조하고요. 그래서 햇볕에 옷걸이에 걸어서 해주시는 게 좋고 합성 의류 같은 거,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의류 같은 것은 그늘에 건조합니다. 그리고 건조 표시는 그늘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네, 그 브라우스라든지 뭐 실크 브라우스 이런 것 있죠. 네. 그 다음에 니트리나 스웨터 같은 경우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등에 펴서 말려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건조 표시를 보면 햇볕에 뉘어서 건조해 주는 게 좋군요. 청바지 같은 경우는 지퍼를 열고 뒤집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조 표시를 보면 그늘에 뉘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복 정리, 세탁 후에 의복 정리를 보면은 건조가 끝난 의복류는 계절과 용도에 따라서 분리해 놓으면 편리하고요. 그리고 수납 장소를 기록해 두거나 겉에서 봐도 알기 쉽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옷장에는 네이나 수건을 정리해 이름표를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사용하는 의류라든지 의복류, 물건은 바퀴가 있는 끌차에 정돈해 두면 침대 옆에 두어서 편리합니다. 그래서 자주 입는 옷은 앞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림질이 있는데요. 예, 다림질 같은 건 표시에 기호에 따라서 의류 제품의 기호에 따라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림질 할 때 보시면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림질 후에도 습기가 남아있으면 구김이나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말린 다음에 옷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필요한 다림질에는 먼저 분무기를 전체적으로 골게 뿌리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풀먹인 천이라든지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하면 다림질 할 때는 천을 깔고 다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옷감에 보관하는 건데 보관하는 것은 의복은 보통 해충의 피해라든지 곰팡이에 의해 손상되고 보관 중에 변질이나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쏘여서 거품시키는 것이 좋고요. 예.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의류와 친구가 눅눅해질 때 건조하고 맑게 갯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을 쏘여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맑은 날이라도 비가 막 그친 후에는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 바람을 쏘이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복장이나 서랍장에는 방습제를 넣으면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방습제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 같은 걸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실리카겔 같은 경우는 흡수되면 분홍색으로 바뀌고 다시 건조시키면 청색으로 변하고 말려서 재사용도 가능하고요. 염화칼슘은 의료용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섬유라든지 이런 견섬유와 같이 흡수성이 큰 천연섬유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해충의 피해를 받기 쉬워요. 그래서 보관할 때 방충제를 넣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충제에는 보통 장내라든지 나프탈렌, 클로벤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것들을 한 제품만 사용해야지 다른 제품들하고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화학효과에 의해서 의류가 변질되거나 손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충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옷장의 위쪽으로 신문지에 싸서 아니면 다른 천이나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효과가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의료 보관은 의료의 건조라든지 의복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침상, 청결 관리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활동 지원에서 외출 동행 방법, 대상자와 그리고 개인활동 지원 시 일상 업무 대행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